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원대학교 조용수 교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내용은 예비교사에게 들려주는 다문화 학생의 이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토의할 내용은 가장 먼저 글로벌 사회를 이해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글로벌 사회에 지금까지는 메인스트림 다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다양해지는 이런 글로벌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이노리티, 소수자에 약간 초점을 맞추어서 인구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와 다문화 학생은 어떻게 다른지, 그렇다면 우리는 예비교사로서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르칠 다문화 학생은 어떤 아이들인지,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오늘 주요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저 교수님은 왜 다문화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범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해서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10년이 넘게 근무를 했고요. 그러면서 영재교육 담당 강사로서 영재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연구원하고 그 대학 입학사정관 생활도 잠시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RA라고 하죠. 연구 조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주부로 살았습니다. 사실 거기서 석사, 박사를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다문화 학생이기 때문에 다문화 엄마들 모여서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다문화 엄마였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내가 다문화 엄마구나. 우리 아이가 다문화 학생이구나. 그리고 우리 가족이 멀티컬처럴 패밀리가 되더라고요. 트랜스내셔널 상황에서 한국 사람도 다문화 학생, 다문화 엄마, 다문화 가족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문화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서원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근무하면서 우리과 아이들이 내지는 옆에 과 학생들이 4학년 때 학교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실습을 나갔는데 그게 다문화 학생들이 있으니까 너무 학생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트랜스내셔널 상황에서는 다문화 학생, 다문화 엄마, 다문화 가족이 되는 거고,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 언제라도 우리는 다문화 가족이 되고 다문화 가족의 이웃이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인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날이면 날마다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통계청에서도 2010년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그러니까 작년인 셈이죠. 2018년에 인구 절벽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32년에 인구 절벽이 올 것으로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끊임없이 날이면 날마다 보도가 되고 있고, 인구 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잠시 살펴볼까요? 한국의 인구는요, 지금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아마 2027년 내지는 2030년,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고, 다만 인구 증가율은 둔화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연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국제 이동에 의한 사회적 인구 증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주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의 인구도 지금 인구 증가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국제 이동에 의한 외국인 주민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외국인 주민도 2007년도에 72만 명에서 2017년 186만 명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 자녀도 증가하고 있고요. 당연한 거겠죠.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면 외국인 주민의 자녀도 당연히 증가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를 잠시 보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통계를 보시면 국적을 미취득한 그룹, 그리고 이미 국적을 취득한 그룹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 주민의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예비교사들은 외국인 주민의 자녀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사라지겠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가족 자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다문화 가족 자녀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라든지 인지 기화자의 자녀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다문화 가족 자녀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다문화 학생은 다문화 가족 자녀와 어떻게 다를까요? 다문화 학생은 다문화 가족 자녀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가정 자녀 중에서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자녀지만 학교를 안 다니면 다문화 학생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학력 인구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학생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통계 자료에도 보면 2012년도에는 4만 6천 명 정도로 0.7%였지만 2017년도에는 11만 3천 명 정도로 전체 학령 인구의 3.6%로 5년 만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 예비교사로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퀴즈 문제. 다문화 가족 자녀이지만 다문화 학생이 아닌 경우도 있느냐? 네,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이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매우 어린 아이들, 예를 들어 2살, 3살 이런 아이들은 다문화 학생이 아니겠죠. 그리고 학령기 다문화 가족 자녀이지만 학교를 안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다문화 학생이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제가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외국인 주민의 자녀 중에서 부모 양측이 다 한국인인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한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고 예를 들어 이 아버지가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아이는 다문화 가정의 다문화 가족의 자녀이지만 자신의 친엄마와 친아빠의 경우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통계상 외국인 주민 자녀로 통계에 잡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다문화 학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은 국제 결혼 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이 아이들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아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어서 모든 교육권을 보장받고 있고 이 아이들은 한국어를 잘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또 한국에서 자랐고 이래서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막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 예비교사로서 다문화 학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국제 결혼 가정이라도 중도 입국 자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 전에 낳은 아이들로서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이기 때문에 언어 문화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입국 시에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는 국적 취득이 가능하지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언어 문화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마지막에 외국인 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을 했지만 우리 한국이 1991년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하였기 때문에 한국 아동과 동일한 교육권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도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에서 오래 살았을 경우에는 한국 구사에 어려움이 별로 없고 그렇지만 10대 중후반에 입국하였을 경우에는 언어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문화 학생의 분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파란색 막대가 국내 출생 자녀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국제결혼 가정의 중도 입국 학생이고요. 그리고 회색이 외국인 가정의 외국인 가정 자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확연하게 보이죠. 초등학교에 국내 출생 가정 자녀가 아주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가 3년 내지 6년이 지나면 중학교에 가게 될 것이고 중학교에서 3년 정도가 있으면 고등학교를 가게 될 것이고 고등학교에서 2, 3년 있으면 군대를 가게 됩니다. 즉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문화 학생의 분포가 점점 비중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군대도 다문화 학생들이 이제 입대를 해서 다문화 군대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즉 우리는 다문화 학생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것이 외국인, 한국어를 못한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보이는 1번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아이들이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한국어 구사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두 개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문화에 굉장히 친숙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가정의 중도 입국 학생, 외국인 가정 학생, 그리고 다문화 학생이라는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이지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그리고 탈북 학생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한국인이라서 다문화 학생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다가 들어온 귀국 학생, 선교사 자녀라든지 유학생 자녀라든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귀국 학생 같은 경우도 문화적 다양성을 내지는 언어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문화 학생은 이렇다라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아이들, 다양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 하나하나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교사로서 다문화 학생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양성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미국 대학이나 유럽 대학 같은 선진국의 대학을 보면 문화 다양성이나 인종 다양성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같은 부류의 학생들만 있는 것을 학교 내지는 캠퍼스가 굉장히 취약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언어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다문화 학생을 이해할 때 그들의 언어의 다양성과 문화적인 다양성을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권 측면에서는 언어적 차이를 언어적 결핍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한국어 가르쳐 주려고 하고 한국어를 잘하는 국내 출생 자녀에게 자꾸 한국어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이런 태도는 그다지 좋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이중 언어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중 문화를 친숙해지고 그래서 문화적인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문화적 열등감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사로서는 그다지 좋지 못한 태도니까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진 언어적 자산 내지는 그 아이들이 가진 문화적인 자산을 열등한 것이나 뭔가 모자란 것, 결핍된 것, 한국 문화와 다른 것을 한국 문화가 모자란 것으로 오해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가 예비교사로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다양하다는 것을 하나의 교육 자산으로 받아들여야지 결핍된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되고요. 그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가진 언어 문화적인 다양성을 교육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떻게 우리 한국의 인구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가, 인구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다문화 가족 자녀, 그리고 다문화 학생의 개념을 이해했고요.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그런 다문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지 접근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